네, 배우 겸 기획자죠. 송승환 씨가 20년 만에 코미디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연극 웃음의 대학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송승환 씨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오시게 된 이유를 제가 앞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코미디 무대를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극은 3년 전에 드레서라는 작품을 하고 3년 만인데 코미디는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트라는 연극을 했었고 그 이후로 코미디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20년 만에 이번에 연극 열전 작품 웃음의 대학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서 요즘 한참 막바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바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60년 데뷔하신 지 60년 되셨는데도 일주일 앞두면 막 관객들 만날 생각에 뭐 설레시거나 긴장되시거나 그러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럼요.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카메라가 있고 조명이 있으면 약간의 긴장과 설레임이 있는 것처럼 무대도 또 첫 무대를 앞두고 배우는 늘 긴장하게 되죠. 특히 이제 코미디는 또 관객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관객들하고 함께 만드는 공연 같은 그런 느낌이 코미디는 강해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웃음의 대학이라는 작품이 과거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고 이번에도 실제로 벌써 매진 회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객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매력이 있는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요즘 별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특히 뉴스 보면은 더 웃을 일 없잖아요. 근데 이 코미디가 주는 것이 어떤 일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한번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작품이 그 검열관과 그러니까 공연을 못하게 하려는 검열관과 공연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작가 이 두 사람이 끌어가는 연극인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거든요. 이 검열관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작가는 어쩔 수 없이 그 무리한 요구대로 고쳐서 써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웃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지시를 내린 대로 고쳐왔는데 더 웃기는 작품이 되고 이런 그 두 사람의 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서 아마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냥 웃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두 사람의 인간적인 정을 또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작품의 매력 같습니다. 그런 매력으로 이제 관객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또 준비하시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집중하셨던 부분들 같은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관객들한테 어떻게 웃음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또 웃음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했고 또 연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코미디라는 거는 그 타이밍이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상대 배우와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근데 역시 마지막 완성은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미디 연극은 웃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객분들이 웃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또 관객의 웃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첫 무대가 더 긴장되고 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내용을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웃음을 웃기기 위한 어떤 작가, 웃음을 이제 찾고 싶은 작가와 웃음을 뺏고자 하는 이제 검열관의 이야기였고 검열관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웃음을 어떻게 좀 잘 뺏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권위적인 인물이고 문화예술, 연극에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검열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국에 이렇게 웃기는 연극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계속 작가한테 작품을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검열관이 오히려 작가보다 더 웃음의 매력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그 검열관이 그렇게 이제 연극의 매력, 희극의 매력에 빠져드는 과정, 아주 딱딱하고 고압적인 인물이 누구보다도 더 예술을 사랑하고 연극을 사랑하는 인물로 그 변화하는 과정,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코미디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 경계를 잘 타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하면 너무 오버해서 유치해지고 그거보다 못하면 또 좀 재미가 없고 네. 그 경계를 잘 타기 위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한 연습을 많이 했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기대되는 작품인데 네. 웃음의 가치라고 아까 표현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당연히 관객들은 웃고 나오겠지만 네. 웃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 대사 중에서도 웃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작가한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검열관이 하는 거군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웃는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것 같고요. 네. 그 웃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가치를 아마 이번 작품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나오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화면, 이제 연습 네. 장면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2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인극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러닝타임을 봤더니 100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두 분이서 100분을 끌어가는데 네. 글쎄요, 상당한 집중력,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대사 외우는 게 다른 연극보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단 두 사람이고 네. 또 장소가 바뀌질 않고 계속 그 아, 검열을 한 받는 그 공간 하나거든요. 예. 거기서 오로지 두 사람만이 대화를 해 나가는데 그게 또 코미디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절묘한 타이밍과 호흡을 맞춰서 해야 하는 거라서 대사 외우는 과정이 다른 연극보다 한 두세 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관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관객분들의 이제 반응도 저 역시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데뷔하신 지 60년이 되셨고 네. 지금까지 뭐 배우로서 제작자, 연출가, 최근에는 이제 유튜버도 하시고요. 참 많은 도전을 해 오셨고 제가 오시기 전에 이제 이력을 봤더니 네. 어떻게 이걸 다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들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네. 돌아보시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주어진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제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 일을 할까 말까 판단하는 기준이 이 일이 과연 재미있느냐거든요. 재미있어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덜 그 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덜 후회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늘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네.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또 제작을 하는 일도 재밌고 연출을 하는 것도 재밌고 재미있는 일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앞두고 있는 연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최근에는 어디서 좀 재미를 찾으셨는지도 그럼 궁금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 좀 중지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만든 난타 공연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유튜브에 원로 배우, 가수, 개그맨들을 모셨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옛날 연극하실 때 얘기. 네, 많은 또, 분들 나오셨더라고요. 네, 또 예전에 개그하셨던 분들의 옛날 개그를 다시 들으면서도 아주 많이 웃었고 저한테는 그 유튜브를 하는 동안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았던 것 같아요. 원더풀 라이프 네. 굉장히 많은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재미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시력에 조금 불편함이 네. 있으시다는 이제 소식을 많은 분들이 전하시고 전해 들으시고 그럼 지금은 괜찮으신가? 지금 무대에 오르시기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네. 같으셔서요. 제가 시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다가 다행히 이제 2, 3년 전부터 그 악화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고 거의 멈추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좋아지지는 않지만 네. 이제 많이 안 보이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특히 이제 연극은 네. 똑같은 무대의 공간을 연습실에 만들어 놓고 한 달 이상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움직임 또 그 무대 안에 있는 많은 대도구나 소품들의 위치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익혀 놓으니까 예.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실 정도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제가 한 인터뷰를 보니까 시력에는 불편함을 갖게 됐지만 오히려 집중력을 좀 얻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글을 좀 봤는데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들어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세상 만물을 많이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잘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관심이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남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좀 집중력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요즘은 사실은 이제 젊은 이제 세대들은 물론이고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좀 무너진 시기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일들을 재미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로 시작을 해서 어려서부터 연극, 무대, 또 영화, 드라마 여러 장르의 또 배우로 MC로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게 저한테 큰 행운이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네. 뭐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찾았다면 좀 길게 보고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 재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새로운 목표가 혹시 또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특별한 목표를 세운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 제가 배우로서 이제 늙었으니까 노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좋은 할아버지 역할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역으로 연극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렇게 연기자로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일,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6월 9일까지 연극이 이제 지속이 네. 되니까 그때까지는 연극에 또 집중해 주시고 또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겸 기획자 송승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